안녕하세요.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. 이번에 설명드릴 그 이어보드 무선 충전 크레들 관련해서는 총 세 번으로 나눠서 좀 설명드릴 건데, 이제 하나는 이제 기구 설계 전에 이제 확인되는 사항, 이제 제품 시나리오라든가 이제 디자인 검토 관련 사하고,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기구 설계를 진행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, 그다음에 어떤 걸 확인했는지 하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금형 검토를 진행하는 건데, 이제 금형 검토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지, 그다음에 검토된 내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그 기구 설계 전에 확인해야 되는 내용을 이제 보통 저희는 그냥 제품 시나리오라고 하는데, 이거는 회사마다 아니면 뭐 개개마다 이제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그냥 제품 시나리오라고 하는데,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데, 이 제품이 뭐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다, 어떤 컨셉이다, 가격대는 얼마가 될 거고, 기능적인 부분은 이런 거고, 동작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,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세세하게, 어떤 때는 좀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내용을 저희는 제품 시나리오라고 하거든요. 이런 부분이 이제 먼저 기구 설계 전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죠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, 기구 설계하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디자인이라고 돼 있는데, 이건 정확하게 이제 디자인 완료된 게 아니라 손 스케치 정도 된 그 가디자인이죠. 그거나 아니면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,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, 아니면 이런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,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미팅을 좀 하겠죠. 그리고 그 미팅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진행하면, 그 디자인이 기구 설계 쪽에 이제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제 검토한 시간을 가지고, 그걸 이제 몇 차례 거치면서 이제 형상을 확정을 하겠죠. 확정한 형상을 가지고 이제 외관 사양이라든가 이 색상이라든가 후처리를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그 디자인을 이제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, 그 제품 시나리오 관련된 부분이 이제 요쪽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.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제대로 잡고 가야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단계에서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. 요 부분이 잘 돼야 요 부분이 잘 넘어가고, 요 부분이 잘 넘어가고,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니까는, 이때 이제 제품 시나리오 관련된 이제 검토라든가 이제 내용을 주고받을 때, 이제 미팅을 할 때, 그때 조금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. 제품 시나리오라고 이제 말하는 요 단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, 어, 기구 설계를 이제 하기 전에 뭐 그 바로 전 단계로 보면 이제 디자인 데이터가 오고, 이제 관련된 이제 뭐 내용들이 오는데, 뭐 디자인 사양서라든가 이제 오는데,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 전 단계니까, 그 디자인 하기 그 이전 단계니까는.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도 기구 엔지니어가 이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,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기구 엔지니어도 받아서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. 왜냐면 이 어떤 제품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, 뭐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어떤 컨셉을 가졌다는 거는 알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. 근데 막상 그 자료를 받았을 때는 조합이 잘 안 되죠. 그러니까 디자인 데이터는 받았고 관련된 자료도 받았는데, 사실상 그 처음 설계를, 제품 설계라든가 세트 설계 하신 분들은 이걸 받고 나서 조금 멍할 때가 있죠. 예, 저도 조금 멍했거든요. 왜냐면 조합이 잘 안 되니까. 이게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? 그냥 이걸 봐서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이렇게 좀 헷갈리거든요. 예. 그리고 특히나 이 단계에서 이제 자료가 오면 손 스케치에다가, 그러니까 제대로 확실한 확정된 디자인이 아니라 가디자인, 그냥 이런 제품을 할 거니까 뭐 두리뭉실하게 그려가지고 요걸 요렇게 할 건데 뭐 어떻게 했느냐, 진짜 그런 식으로만 내용을 주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는 기구 설계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죠. 왜냐하면 특히나 유사 제품 같은 경우에, 그러니까 이미 있는 제품에 대해서 뭐 경쟁 제품을 하나 만든다,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공부를 미리 해도 이제 가능한데, 유사 제품, 이게 경쟁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, 그 적은 경우에는, 적거나 이제 없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죠.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. 그럼 그나마 가지고 있던 기구 설계, 이제 다른 제품을 그 설계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구 설계를 처음 하신 분들은 아예 경험이 없는 상태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조금 뻥 찌는 경우가 이제 많죠.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정말 초기 단계,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품 시나리오 단계에서 받게 되는 그 관련된 자료인데, 이건 디자인이 아니죠, 사실상. 그냥 대충 이런 형상으로 한 이런 느낌의 어떤 제품을 할 건데, 이거는 뭐 좀 얇았으면 좋겠고, 뭐 두꺼웠으면 좋겠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문이 이런 식으로 열릴 건데, 뭐 그게 이제 뭐
자동이었으면 좋겠고 뭐 아니면 수동이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주고받는 거죠. 그리고 이어폰은 이런 거 들어갈 건데 뭐 이어폰은 대략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문은 대략 이런 식으로 열릴 거다. 이런 식으로 떼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데이터는 아닌데 이걸 보고 아 대충 이런 제품을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알아야 되죠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문도 이렇게 열릴 건데 하나는 위로 열리고 하나는 밑으로 열리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건데 충분히 좀 감안해야 될 것 같다. 뭐 그리고 뭐 여기 어떤 식으로 이제 외관에 어떤 식으로 좀 표현될 건데 이런 것도 있다.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옵니다. 근데 두리뭉실한데도 내용이 있을 건 다 있죠. 예. 뭐, 뭐, 외관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. 이건 디자이너가 좀 참고할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이제 참고해야 될 건데, 기성 제품인 이어폰이 있고, 이제 그걸 체결해서 충전하고 할 걸 할 건데, 어, 도어가 이런 식으로 열린다. 이제 그걸 가지고, 이게 현실성이 있는 도어인지, 아니면, 이렇게 도어를 열려면, 뭐, 어떤 구조가 돼야 되니까는, 이거는 뭐, 제품 두께가 좀 너무 얇게는 안 될 것 같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인 이제 기구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설계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할 말이 없죠. 이렇게 괜히 아 나는 뭐 두께 10mm 이내도 된다 했다가 10mm 이내 안 되면 조금 그렇거든요 분위기가. 근데 아 또 너무 두껍게 나는 한 30mm는 돼야 이구조가 나올 것 같은데 하면 또 고객사 컨셉하고 또 안 맞는 거죠. 그건 너무 두꺼운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.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실에 가까운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겠지만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 치수라든가 그 구조를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보신 뭐 이렇게 열리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가 돼서 열려야 된다. 그리고 뭐 버튼식이 눌러서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살짝 밀었을 때 자동 위로 탁 열리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구조가 뭐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이쪽 측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공간 확보가 좀 필요하다. 그런 경우에는 이어폰 위치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좀 이런 식의 조금 약간 세부한 내용까지 좀 주고받게 되는 거죠. 이런 간단한 이제 그림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객사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죠.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분해했을 때는 뭐 요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객이 내려줄 경우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이제 고객한테 줘야 될 때도 있죠.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반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고객이 난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컨셉을 잡을 테니까는 요게 맞게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주세요 하고 올 때도 있고 이래서 그냥 디자인만 준 상태로 내부는 이 컨셉에 맞게만 잡아주세요라고 이제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분해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PCB는 뭐 하단에 깔 거고 뭐 충전 코일은 안에 있고 USB는 이쪽에 넣을 겁니다. 그다음에 이어폰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. 그리고 도어는 원하시는 게 이런 방식이면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주게 되는 거죠. 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서 이제 받은 겁니다. 고객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받은 내용. 제품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을 들어가게 되면 디자인 받고 이제 검토를 하는데 보통 디자인 검토할 때는 어, 그 디자인 자체도 그 최종이 아니죠 당연히. 근데 어느 정도 그 컨셉에 맞게 형상을 잡은 상태에서 저 크기 변경이라든가 이제 뭐 폭이라든가 아니면 뭐 두께라든가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데이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받았을 때는 실제로 그 안에 적용하려던 실장 부품들을 어느 정도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이어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어폰 데이터를 뭐 그리든지 아니면 받아서 실제로 실장해보고 그다음에 USB가 뭐 안착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정해질 거거든요.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제품은 어느 정도 용량을 가진 배터리를 쓸 거다. 그럼 그 배터리 사이즈를 잡아서 실제로 한번 넣어보는 거죠. 넣은 다음에 살 두께는 좀 넉넉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. 뭐 보통 이게 1.5T만 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뭐 한 1.8T 잡고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살을 나중에 깎아야 되는 경우에는 좀 금형상으로도 구현이 좀 힘들 때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좀 살을 넉넉하게 줘서 내부 공간을 조금은 너무 여유 있게 가면 안 되겠지만은 충분히 그, 좀 뭐랄까요. 좀 예비 공간이 있는 게 낫죠. 예.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도 살 두께를 좀 잡고, 들어간 게 낫죠.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.5T라고 치면은 한 1.58T 잡는다던가 아니면 1.8T 정도 잡으려면 한 뭐 2T 정도를 잡고 이제 그 실장 검도 한다던가
보통 여기서 실수하신 분들이 뭐냐면 디자인 데이터를 받고 실장 검토를 할 때 살두께를 고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예. 이 살두께가 있어야 되는데, 그러니까 뭐 지금 요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제가 살두께를 어느 정도 해놓고 지금 검토를 한 건데 이 살두께가 없는 거죠. 그냥 디자인 데이터를 받아놓고 살빼기라든가 이런 걸 기본적인 걸 안 해놓고 그냥 디자인 형상 이 안에 꽉 찬 솔리드 형상을 가지고 그 안에 실장을 하다 보니까 요게 여기까지 와 지금 요 보이는 요 부분이 여기까지 걸쳐져도 공간이 있네 하고 그냥 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. 꼭 실장 검토를 할 때는 이 제품의 뭐 살 두께를 얼마로 할 건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사이즈는 뭐 얼마가 될 거,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배터리 얼마가 될 것 같다 하고 판단을 하신 거를 이제 적용을 좀 하고 PCB 두께도 뭐 회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잡든지 뭐 1.2T라든가 뭐 그 정도 잡고 한다든지 뭐 조금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조금 어느 정도 그 실장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. 확실하게.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요 부분 좀 키워달라.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더컷이 나오는데 요 부분 디자인을 조금 어떻게 해달라. 요런 부분들을 그 디자이너한테 이제 다 검토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.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디자인을 했지 않은 선에서 또 디자인 변경을 하겠죠. 이제 그런 게 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몇 번씩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단계가 그렇게 긴 시간을 잡아먹지는 않거든요. 왜냐면 뭐 검토만 하기 위해서 주면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수정을 하고 그거 디자인 받은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거니까는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검토인데 그것만 잘하고 하면 뭐 이 부분은 금방 끝나는 거죠. 예. 그러고 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그럼 이 데이터로는 이제 기구 설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고객사 측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겠죠. 확인하고 나서 뭐 거기서도 좀 수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거기서 확정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최종 렌더링을 한 걸 가지고 디자인 사양서를 가지고 한 번 더 종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죠.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들어갑니다. 지금 보시는 게 디자인 데이터 온 거를 제가 반을 나눠서 좀 안에 대략적으로 좀 실정해 놓고 살을 어느 정도 파기를 한 다음에 살빼를 한 다음에 지금 검토를 한 거거든요. 어차피 이게 얼굴 좌우 대칭이니까 저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반을 나눠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나중에 뭐 한쪽만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복사를 해서 합치면 되니까요. 저는 이제 요런 경우에 이제 요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뭐,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계하는지 잘 모르겠네요. 일단은 요 보면 지금 요 보면 제가 그냥 대략적인 살 두께를 이렇게 준 다음에 요건 요런 식으로 이제 합쳐져야 될 것 같고 요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요건 뭐 요런 식으로 좀 나눠져야 될 것 같고 그건 제가 임의로 다 나눠서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 뭐 배터리 같은 것도 지금 배터리 같은 부분은 좀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리튬 폴리머 말고 리튬 이온을 지금 많이 쓰긴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도 리튬 폴리머를 많이 쓰거든요. 근데 리튬 폴리머를 할 때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리튬 폴리머는 시간이 지나면 팽창을 합니다. 이게 좀 커집니다. 이게 배터리 업체에서는 자꾸 안 커진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커집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설계를 할 때는 꼭 갭을 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갭을 또 얼마 주냐고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같이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.5에서 한 뭐 가능하다면 한 2mm까지 주는 게 좋고요. 근데 아무리 적게 주더라도 한 1mm는 좀 줘놓으셔야 되고 근데 또 그 이 사이즈가 또 큰 경우에는 더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. 근데 보통 그 리튬 폴리머를 그렇게 크게까지는 잘 안 쓰죠. 뭐 무선모형 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좀 큰 용량이 필요하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긴 또 다른 그 배터리를 그 체결한 방식이 다르니까 공간이 좀 널찍널찍하니까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일반 제품 이게 좀 소형화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는 리튬 폴리머를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갭을 좀 여유 있게 주셔야 됩니다. 어,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팽창을 합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충전한 중에도 약간 부풀어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공간 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요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를 밀어내던가 아니면 이 사줄물을 좀 밖으로 밀어내죠. 그렇게 하면은 뭐 폭발은 안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내부에 어떤 영향을 주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 할 때는 꼭 갭을 좀 여유 있게 주셔야 됩니다. 요건 또 타입C가 들어가니까 뭐 요렇게 구조를 잡아놓고 뭐. 지금 이거 할 때는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 검토를 하는 거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공간이 충분한지 아닌지 그다음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간섭을 좀 도피시켜 달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. 좀 요 보면 간섭이 돼 있죠. 예, 그런 부분 하고
그리고 이게 도어가 열릴 거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이제 힌지는 이런 식으로 힌지 위치를 이렇게 잡을 거니까는 뭐 이런 여기가 중심점이 돼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잡혀야 되니까는 이렇게 해놓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이제 검토를 이제 주는 거죠. 예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이제 준 이제 제품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뭔가 모르시거나 뭔가 자꾸 의문이 든다면 그걸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거 확인하는 거 가지고 이제 귀찮아하거나 좀 짜증내는 고객은 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그리고 고객사 제품인데 고객이 이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좀 귀찮아할 리는 없죠. 근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같은 말 몇 번 한다면 좀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.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, 그 다음에 뭔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, 하여간 뭔가 의문이 계속 든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을 하고, 뭔가 확정이 필요한 부분은 확정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품 신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제품이 어떤 컨셉인지는 알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회로와 관계 있는 기구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한 걸로는 커넥터, 충전 단자 부분이죠. 예, 그런 부분이라든가. 그다음에 배터리,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배터리 관련된 부분. 그다음에 LED, LED가 뭐 어디에 위치 속하는지. 그다음에 어, 그 뭔가 LED가 어디가 발광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 발광하는 데가 이제 기구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줘야 되는 건지 그냥 은은하게 내줘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뭐 밝게 빛나게 해줘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 실장 공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검토 이게 어쩌면 좀 중요한데 PCB 두께라든가 뭐 안에 들어가는 뭐 기성품에 대한 여러 가지 어쨌든 내부에 들어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신 단계에서 그거를 다 적용한 상태에서 이 제품이 이제 아웃사이즈라든가 이 제품의 이제 뭐 전체적인 뭐 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합한지 아닌지를 잘 검토하셔야 된다. 그리고 이런 걸 검토할 때도 뭐 제품의 뭐 살두께라든가 아니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지 크게 보는 것도 좋긴 좋은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항상 검토를 하셔야 된다. 제가 자꾸 살두께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살두께 자꾸 빠뜨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점점 넓혀가서 이제 큰 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야지. 처음부터 큰 것만 보고 가면은 그 사소한 것들 자꾸 놓칩니다. 예. 그러니까 우선 그런 부분 하고 그다음에 좀 여기에는 제가 좀 빠뜨렸는데 이제 기구 동작되는 부분. 아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도어가 열리는 부분. 그 도어를 열기 위해서는 어떤 동작을 해서 이제 도어를 열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죠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구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간 확보가 돼야 되는지. 사실상 이거는 경험치에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안 해봤지만은 이 제품에 들어가는 버튼이라든가 이 도어 열리는 방식은 솔직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쓰레기통, 정말 간단한 게 쓰레기통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우리 보통 뭐 서랍 같은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뭐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제품에 뭐 이런 구조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동일한 구조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자꾸 데드카피를 이제 권유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어, 그 기구 설계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관련된 부분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기구 설계를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. 오늘은 기구 설계 전에 이제 뭐 제품 시나리오라든가 아니면 뭐 확인해야 될 내용, 그다음에 뭐 디자인 관련해서 뭐 어떤 걸 확인하는지, 어떤 식으로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따로 드리고요. 뭐 따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일단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글을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자꾸 영상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자꾸 못 올리고 있거든요. 그 따로 문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좀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이제 문의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싹 해서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